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를 열 때 등록을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업무 중에서 중개사무소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강의의 앞부분은 주로 등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원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장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록의 의의와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는 100페이지가 되겠고요. 1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제도 바로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법 제9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체크하시고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넷째 줄에 군수구청장, 여기서 시장, 군수구청장을 줄여서 등록관청이라고 하고, 이곳에 이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밑줄 쳐봐요.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 제9조 제1항에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읽으면 중개업을 영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라. 자, 칠판 보시면 중개사법 9조 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거꾸로 읽으면 등록을 해야 중개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중개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록이 뭐냐?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중개업이 금지되어 있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을 받으면 금지가 풀려요. 금지가 풀려서 적법하게 중개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한 행정관청의 행정행위, 그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등록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업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근데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자,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적법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록은 위법한 중개업을 적법한 중개업으로 전환시켜 주죠. 그래서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가로 2번에 명령적 행정행위는 필요 없어요. 기속적 행정행위 그러면 돼요. 기속적이란 말은 재량적이란 말에 상대되는 개념인데, 행정관청에 재량권이 있으면 재량적 행정행위고, 행정관청에 재량권이 없을 때에는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렇다면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받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가로 3번을 읽어드리면, 등록 처분은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법규에 정한 대로 처분을 해줘야 하는 기속성을 갖는다. 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줘야 된다. 세 번째, 대인적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상대되는 말은 대물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적 성격, 말하자면 이렇게 대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등록은 사람 보고 내주죠. 따라서 등록 효력은 일신에 전속되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어요. 이전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인적 성격이죠. 그리고 등록은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그래서 등록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갱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 가로 4번과 가로 5번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배경 지식, 기초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마치고, 자, 102페이지로 가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절차가 나오죠. 자, 등록 절차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등록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의 등록은 말이에요,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할 때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허가가 무엇인지를 공부함으로써 등록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허가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 금지를 해요. 못하게.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그 금지를 해제하여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짧게 말하면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운전하는 건 자유로웠겠죠. 뭐 차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아지고 교통사고 많아지고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가 많아지니까 운전을 금지합니다. 누구나 금지해요. 그랬다가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그 금지를 풀어줘요. 그게 운전면허죠. 운전면허는 금지를 풀어주는 거고, 금지가 풀리면 다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5살 먹은 중학생이 있다. 운전면허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고요. 여러분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상태. 운전이 자유로운 상태죠. 옛날에는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내 땅이라고 건물을 맘대로 짓는 건 안 되죠. 그랬다가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그 금지를 풀어줘요. 그게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는 금지를 풀어주는 거고 다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중개업을 하는 게 자유로웠다. 이렇게 자유로운 중개업을 금지합니다.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등록을 내주죠. 등록을 받으면 금지가 풀리고, 금지가 풀리면 다시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건축법에서